어쩌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이야기, 6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혹시,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 공원 벤치에 앉아 가을 햇살을 봤던 김철수 어르신, 83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아쉬움이 서려 있었죠. 내가 만약 딱 20살만 젊어서 예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다르게 살았을 텐데.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 어르신의 혼잣말을 듣게 된 젊은 사회복지사 이지혜 씨는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그때 어떤 걸 놓치신 것 같아 가장 아쉬우세요? 김철수 어르신은 빛바랜 수첩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 보이셨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다시 60살 인생을 산다면 이 7가지는 반드시 다르게 하리라. 하필 60일까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최근 한 지역 문화센터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 텐데. 많은 분들이 유독 60대를 인생의 중요한 시기로 꼽는 걸까요? 바로 이 시기가 남은 인생, 즉 70대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마지막 골든타임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후회가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네 번째 이야기는 꼭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노후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당신의 60대, 70대, 그리고 80대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60대를 맞이했거나 앞두고 있는 부모님, 친구, 혹은 지인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인생에 소중한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후회, 내 몸인데 너무 무심했지. 건강 관리의 중요성. 그때 아내가 자꾸 등이 아프다고 했는데 82세 최현식 어르신은 인터뷰 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괜찮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병원 한번 같이 가보자는 말을 차일피 미뤘죠.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3년 뒤 아내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이후가 훨씬 좋았을 거라고 했죠. 20년이 지났지만 그날 아내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지 않은 게 내 인생 가장 큰 후회로 남았어요. 작은 선택이 만드는 미래.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 저녁 식사 후 TV 시청 대신 가볍게 산책하는 것, 몸이 조금 이상할 때 괜찮겠지 넘기지 않고 병원을 찾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모여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을 만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는지가 향후 20년의 건강 수명과 삶의 만족도에 80% 이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걸 60대 건강 결정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건강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노인 건강 전문가 박 교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건강관리 골든타임입니다. 이때의 선택이 70대, 80대를 활기차게 보낼지 병상에 누워 지낼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제 진료실을 찾는 80대 환자 10분 중 8분은 60대로 돌아가 건강을 더 챙기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89세 박상훈 어르신의 비밀.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89세 박상훈 어르신은 여전히 매일 아침 수영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 활동까지 하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61의 고혈압으로 크게 쓰러진 적이 있어요. 의사가 생활 습관 안 바꾸면 큰일 난다고 겁을 주더군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완전히 생활을 바꿨죠.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짜고 기름진 음식 줄이고 잠 푹 자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30년 가까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네요. 박상은 어르신의 이야기는 60대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하루 3분, 발 뒤꿈치 들기 운동. 혹시 운동할 시간이 없다. 특별한 운동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루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서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2. 3초간 들고 유지, 천천히 내리기 20회 반복. TV 보면서 광고 시간에 잠깐씩 혹은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 간단한 동작이 혈액순환을 돕고 특히 뇌혈류량을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82세 한은주 할머니는 65세 때 가벼운 인지 장애 진단을 받고 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17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한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꾸준함. 기억하세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실천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60대에 뿌린 건강 씨앗이 70대, 80대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80대 어르신들이 입모아 60대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후회, 돈만 믿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현명한 노후 자금 관리. 퇴직금 받았을 때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겠다 싶었죠. 84세 윤태호 어르신이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30년 넘게 일하고 받은 퇴직금이라 꽤 컸거든요. 그동안 못 가본 해외여행도 다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밥도 잘 사고 그랬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자녀의 사업 실패와 본인의 건강 문제로 목돈이 계속 나가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5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더군요. 지금은 관리비 걱정에 겨울에도 보일러를 마음껏 못 틉니다. 은퇴 후 5년, 위험한 시간. 은퇴 후 어르신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은퇴자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퇴직금이 많다고 방심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하죠.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 돈을 쓰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돈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잘못된 관리죠. 단순하지만 확실한 원칙. 은퇴 자산 관리 전문가 최민수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직후 3에서 5년이 노후 자금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계획 없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받으면 매달 생활비 통장, 비상자금 통장, 병원비 등 예상 못한 지출 대비 장기 투자, 우량금 통장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목적에 따라 돈을 나누어 놓기만 해도 불필요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획과 점검. 돈이 많다고 안심하는 순간 돈은 날개가 달린 듯 사라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꾸준히 계획하고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 후회, 가족인데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관계의 소중함과 건강한 거리두기. 남편 먼저 보내고 나니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더군요. 78세 오순희 할머니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 자녀들에게 자주 연락하고
주말마다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자주 왔죠. 그런데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전화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내가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그림자.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손님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건강에 흡연만큼이나 해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두려워 자녀나 주변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서는 즐거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3세 강지원 할머니의 이야기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남편 떠나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나를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강 할머니는 그때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고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출사도 다닙니다. 혼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법을 터득한 것이죠. 물론 자식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죠. 하지만 나만의 시간, 나만의 즐거움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녀 지원,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경제적 지원 문제입니다. 아들 집 사는데 보태주느라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썼어요. 그런데 딸이 결혼한다니 또 해줘야 할 것 같고, 우리 노후는 어쩌나 밤잠을 설칩니다. 65세 박동철 씨,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본인의 노후 준비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지원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의 원칙.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원칙은 명확합니다.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자녀 지원 전에 나의 노후 자금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명확한 한계를 설정한다. 도와줄 때는 여기까지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과 사랑을 분리한다. 돈으로 사랑이나 효도를 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독립을 응원한다. 때로는 실패를 지켜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경험이 자녀를 성장시킵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후회, 더 누릴 수 있었는데 일상의 소중함과 삶의 의미 찾기. 60대까지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렸어요.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 그걸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죠. 77세 고령자 할머니는 큰 병을 앓고 나서야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군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나무, 손주 녀석의 재롱.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삶을 채우는 거였어요. 소유보다 존재. 임종을 앞둔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은 화려한 성공을 놓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중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작은 행복 찾기. 행복은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보는 습관은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건강하게 눈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하며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의미와 즐거움. 은퇴 후에도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5세 신동민 할아버지는 70세의 사진을 배우기 시작해 지금은 지력사진 공모전에서 익상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인데 은퇴하고 나서야 용기를 냈어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나설 때가 가장 설레요.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봉사활동, 새로운 취미 배우기,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등 내가 의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활기찬 노년의 비결입니다. 관계의 힘.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이나 부가 아니라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마무리하며 당신의 60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80대 어르신들의 후회를 통해 6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건강, 돈,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 찾기. 이 네 가지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와 경험으로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멋진 계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꿈꾸는 노년의 모습이나 60대를 보내는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